여기는 조선의 한적한 마을입니다. 고요한 산세 아래 누군가의 마음속에는 감히 드러낼 수 없는 이야기가 깊이 숨쉬고 있었죠. 과연 금기된 관계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절망의 그림자 속에서 피어난 인간적인 끌림과 그들이 어떻게 세상의 시선과 내면의 갈등을 헤쳐나갔을지 함께 들여다볼까 합니다. 조선시대 남편을 잃은 여인의 삶은 마치 멈춰버린 시계와도 같았습니다. 혼인한 여성이 남편을 잃는다는 것은 그저 배우자를 잃는 슬픔을 넘어 세상의 모든 빛깔을 잃고 홀로 고립되는 것과 다름없었죠. 그녀는 이제 과부라는 이름표를 달고 평생토록 절개를 지켜야 하는 무거운 굴레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초라한 상복 차림으로 그녀는 매일같이 텅 빈 마루에 홀로 앉아 먼 산을 응시했습니다. 그 뒷모습에는 형언할 수 없는 고독과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죠. 세상은 그녀에게 더 이상 어떤 기대도 즐거움도 허락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저 묵묵히 정해진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존재였을 뿐입니다. 그녀의 하루는 침묵과 한숨으로 가득했고 그 어떤 위로도 닿지 않는 듯한 깊은 외로움 속에 갇혀 지냈습니다. 그런 그녀의 주변을 마치 그림자처럼 맴도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집안의 머슴이었죠. 그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밤늦게까지 밭을 일구고 장작을 패고 집안의 온갖 허드렛 일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머슴은 그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노동으로 채워져 있었고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인의 안방 문이 열릴 때마다 혹은 마당 한 구석에서 묵묵히 일하다가도 홀로 앉아 있는 과부의 모습을 힐끗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알 수 없는 연민과 함께 섬세한 관찰자의 마음이 담겨 있었죠. 그는 그녀의 깊은 슬픔을 감히 헤아릴 수는 없었겠지만 그 처연한 고독만큼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아직 그들 사이에는 단 한마디의 대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속에서 두 사람의 존재는 서로에게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텅 빈 저녁 식탁에 홀로 앉아 숟가락을 드는 과부의 모습, 그리고 그 밤늦도록 마당 한쪽에서 자신의 일을 마무리하는 머슴의 그림자. 그들은 서로를 응시하지 않는 듯 했지만 분명 서로의 존재를 인지하며 아주 미묘한 감정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죠.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 하나가 던져진 것처럼 아직은 작은 균열이었지만 그 균열은 앞으로 다가올 커다란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금기를 넘어 이 두 사람은 과연 어떤 운명을 마주하게 될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그들은 서로를 향해 아무런 말도 건네지 않았지만 같은 지붕 아래에서 그들의 존재는 마치 안개처럼 스며들고 있었죠. 텅 빈 안방에서 홀로 슬픔을 사귀는 과부의 그림자,
그리고 고단한 하루를 마감하며 마당 한쪽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마무리하는 머슴의 그림자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똑바로 응시하지 않는 듯 했지만 분명 서로의 존재를 인지하며 아주 미묘한 감정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죠. 마치 고요한 수면에 작은 돌멩이가 던져진 것처럼 아직은 작은 균열이었지만 그 균열은 앞으로 다가올 커다란 경랑의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금기를 넘어 이 두 사람은 과연 어떤 운명을 마주하게 될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과부는 홀로 무거운 장독대를 옮기다 그만 휘청거리고 말았습니다. 텅 빈 마당에 깨질 듯한 소리가 울려 퍼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죠.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머슴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다가가 그녀의 손에 들린 무거운 독을 대신 받쳐들려 했죠. 하지만 그의 손길이 닿으려는 찰나 과부는 마치 뜨거운 불이라도 만진 듯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그를 밀어냈습니다. 내가 감히 이 몸에 손을 대려 하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깊은 수치심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신분 차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그녀는 자신의 유일한 방어막인 과부라는 지위와 여인으로서 지켜야 할 체면을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겁니다. 머슴은 그저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순수한 마음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왔고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에 없던 서늘한 거리가 생겨났습니다. 과부의 매서운 질책은 그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자신의 위치를 다시금 깨닫게 하는 쓰디쓴 경험이었죠. 마당 한편에 주저앉아 담배를 피우는 머슴의 모습, 그리고 방문을 굳게 닫고 홀로 흐느끼는 과부의 그림자는 서로를 향한 오해와 답답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각자의 공간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는 그들은 마치 거대한 장벽으로 가로막힌 듯 보였습니다. 서로를 위하려던 마음이 오히려 더 큰 간극을 만들어낸 셈이었죠. 그러나 오래지 않아 마을에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쏟아지는 폭우는 낡은 담장을 무너뜨리고 처마 밑을 휩쓸어 갔죠. 홀로 집을 지키던 과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빗물이 새는 지붕 아래서 그녀는 속절없이 무너지는 집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을 겁니다. 그때 빗속을 뚫고 머슴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말없이 무너진 담벼락을 살피고 빗물이 새는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과부는 처음에는 그의 도움을 거부하려 했지만 걷잡을 수 없는 자연의 위력 앞에서 그녀의 자존심은 무의미해졌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머슴의 존재를 받아들여야 했죠. 두 사람은 흙투성이가 된 채 함께 돌을 나르고 나무를 엮으며 폭풍에 맞섰습니다. 말없이 서로에게 연장을 건네고 무거운 재료를 함께 들어 올리며 그들의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묵묵히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밤늦도록 이어진 사투 끝에
마침내 집은 간신히 제 모습을 되찾았죠. 차가운 빗물에 젖어 떨고 있는 머슴을 본 과부는 말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국 한 그릇을 정성껏 내밀었죠. 처음으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눈빛 속에는 오해와 분노, 대신 깊은 안도감과 말로 다할 수 없는 연대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과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듯 작았지만 그 어떤 천둥 소리보다 크게 머슴의 가슴에 울렸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지만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비로소 한 뼘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지나간 뒤 고요한 해변에 조개 껍데기가 남듯 그들의 관계에도 새로운 조약돌 하나가 놓인 순간이었죠. 서로에 대한 이해의 작은 씨앗이 뿌려진 셈입니다. 그날 밤 과부는 난생 처음으로 머슴의 존재가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머슴 역시 차가운 줄만 알았던 과부의 내면에 따뜻한 온기가 흐르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꼈을 겁니다. 그들은 비록 신분의 벽과 사회의 시선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 놓여 있었지만 함께 폭풍을 이겨낸 그 경험은 두 사람의 마음 속에 작은 틈을 만들었습니다. 그 틈 사이로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따뜻한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그들은 단순한 주인과 머슴이 아닌 위기를 함께 극복한 동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존재가 조금씩 아주 조심스럽게 삶의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서로의 존재가 조금씩 아주 조심스럽게 삶의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스며든 온기는 두 사람의 마음에 전에 없던 새로운 감정을 피워내기 시작했죠. 그들은 이제 서로의 눈빛 속에서 위안을 찾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짐작하게 되는 그런 특별한 유대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미묘한 변화를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마치 칼날처럼 예리해서 과부와 머슴 사이의 작은 표정 변화조차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군거림은 마치 숲속의 바람소리처럼 조용히 시작되어 이내 거대한 파도처럼 마을 전체를 덮쳐왔습니다. 과부가 머슴과 눈이 맞았다더군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보았네. 정숙해야 할 여인이 어찌 저리 경거망동한단 말인가. 같은 비난의 말들이 담장을 넘어 바람을 타고 그들의 귀에까지 흘러들었습니다. 특히 과부에게 이 시선은 견디기 힘든 무게였을 겁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에게 요구되는 정절과 절개의 잣대는 너무나 가혹했으니까요. 그녀는 머슴을 향해 피어나는 자신의 감정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혹은 이 감정 때문에 자신이 지켜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사회의 따가운 시선과 비난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은 수치심과 절망감을 심어주었죠. 결국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리고 머슴에게 이 관계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금기라는 것을 되뇌며 애써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안 될 일입니다. 머슴님, 부디 저를 멀리하여 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차마 감출 수 없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 말은 차가운 이성으로 내뱉었지만 마음은 비수처럼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머슴 또한 과부의 고뇌를 모를 리 없었죠. 그 역시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자신을 향한 비웃음 섞인 시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천한 머슴일 뿐, 감히 양반댁 과부에게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하늘이 무너질 일이라 여겨졌을 테니까요. 그가 아무리 진심으로 그녀를 위하고 아낀다 한들 신분의 벽은 결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과부의 싸늘한 말과 멀어지는 뒷모습은 그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의 마음 속에는 절망과 자책감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는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체념을 삼켰습니다. 거친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며 그는 자신이 과부에게 오히려 짐이 될 뿐이라는 생각에 괴로워했을 겁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주치면 애써 시선을 외면했고 필요한 말 외에는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죠. 한때 서로에게 위안이자 기쁨이었던 존재가 이제는 피해야 할 고통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집안에는 다시 차가운 침묵이 감돌았고 그 침묵 속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사회가 강요하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깊은 골이 패였고 그 골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과부는 자신의 방에서 홀로 눈물을 훔쳤고 머슴은 마구간 한편에서 밤늦도록 잠 못 이루며 고뇌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간절한 마음은 여전했지만 그 마음을 드러낼수록 더 큰 고통이 찾아올 것이라는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높고 단단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이 잔혹한 현실과 싸우고 있었죠.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더 멀어져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놓인 겁니다. 과연 이들은 이 시련을 극복하고 다시 서로에게 다가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영원히 멀어지게 될까요? 그들의 운명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더 멀어져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놓인 겁니다. 과연 이들은 이 시련을 극복하고 다시 서로에게 다가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영원히 멀어지게 될까요? 그들의 운명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차가운 비수가 되어 두 사람의 마음을 깊숙이 파고들었죠. 과부는 자신을 향한 따가운 시선과 험담 속에서 깊은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밤이 되면 홀로 눈물을 삼키며 우리는 도저히 안 될 일이다라며 스스로에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에게 절규했을 겁니다. 이 관계가 가져올 파국을 예감하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그를 밀어내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라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존재가 자신에게는 물론 그에게까지 짐이 될까봐 두려웠던 거죠. 머슴 또한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며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밤늦도록 술잔을 기울이며 자신의 비천한 신분과 무력함에 분노하고 고뇌했을 테죠. 감히 넘볼 수 없는 존재라 여겼던 그녀를 사랑하게 된 자신의 마음을 원망하면서도 결코 놓을 수 없는 애틋함에 사무쳤을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피하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처럼 서로에게서 멀어져 가는 듯 보였죠. 그들의 가슴 속에는 절망과 체념이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마음은 쉬이 사그라지지 않는 법이죠. 아무리 모진 사회적 시선과 현실의 벽이 그들을 갈라놓으려 해도 서로를 향한 간절한 그리움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홀로 보내는 시간 속에서 그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이 감정은 단순히 금기를 넘어서는 애틋한 연모를 넘어 고단한 삶을 지탱해 줄 유일한 빛이자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는 것을요. 서로의 존재만이 진정한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결국 모든 역경과 편견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진실된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더 이상 외면하거나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는 단순한 사랑을 넘어선 생존과 인간적 존엄을 위한 연대의 선택이었습니다.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그들은 굳건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척박한 현실도 그 어떤 것도 이제 그들의 앞길을 막을 수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들은 미련 없이 정든 마을을 떠나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함께 땀 흘려 일구고 씨앗을 뿌리며 희망을 키워갔죠. 서로의 손을 맞잡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들의 뒷모습은 그 어떤 금기나 편견도 넘어설 수 있는 인간, 본연의 용기와 사랑의 가치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신분과 관습이라는 두터운 벽을 허물고 오직 서로의 존재를 통해 얻은 용기와 사랑으로 새로운 삶을 선택한 이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이들의 사랑은 단지 두 남녀의 로맨스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살아가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불의한 세상에 맞서는 용기 있는 선택이었던 거죠. 과거 조선시대의 금기를 넘어선 이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편견과 차별, 그리고 진정한 관계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들처럼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사랑은 한 시대를 넘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변치 않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